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프스타일 가이던스 키슬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술 끊은 지 2년이 됐습니다. 와! 세상에 시간이 정말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가 술을 끊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다가 막 새삼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벌써 2년이라니? 어떤 분들이 보기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지 몰라도 단주로 고생 좀 해보셨다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고난으로 가득한 시간인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단주 2주년으로 이뤄낸 저의 변화, 그 중에서도 체중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 끊으면 살이 진짜 빠지긴 빠지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이 질문의 맥락은 아무래도 이런 거죠. 내가 그래도 술만 끊으면 살이 좀 빠질 것 같은데 싶으신 분들, 혹은 술 끊으면 오히려 식욕이나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막 높아져서 결과적으로는 살이 더 찌는 게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 혹은 술을 끊는다고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거라면 술 끊는 게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싶으신 분들, 이런 다양한 맥락으로 체중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우선 아시다시피 저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있는데요. 술을 못 끊고 있을 때도 이 식단만큼은 좀 유지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식단이 전제가 됐는지 아닌지, 그리고 단주가 전제가 됐는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모든 케이스를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모든 시기에 운동량은 비슷했고 근육량도 비슷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요. 첫 번째 시기는 2018년 8월입니다. 이 시기는 제가 술 끊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최악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술을 매일 마시는 건 물론이고 낮술에 아침 술까지 마시던 정말 극악의 어둠의 시기죠. 이 시기에는 제가 그래도 식단은 유지하고 있었던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제 체중은 61kg, 체지방량은 17.1kg, 체지방률이 무려 27%. 정말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을지 예상할 수 있는 데이터죠. 두 번째 시기는 2018년 11월로 단주 2개월 차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제가 술을 끊고 너무 힘들어서 잠시 식단을 내려놨던 시기입니다. 단주에 식단까지 하려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배달 음식도 자주 먹고 외식도 자주 하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럭저럭 편하게 먹던 시기입니다. 즉, 술은 끊었지만 식단은 전혀 안 하고 있을 시기죠. 이 시기에 제 체중은 62.5kg로 체중만 봤을 때는 살이 찐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몸은 체성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이때 체지방을 보면 오히려 16kg로 1.1kg가 줄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감량과 손실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근육이나 수분이 빠지는 건 손실이고 체지방이 빠져야 진짜 감량이다 라고 했었죠. 이 시기에 근육량은 8월과 비슷한 24kg대로 근손실은 없고 체지방만 빠졌습니다. 체중이 는 건 아무래도 술로 인한 탈수 현상이 좀 개선되면서 생긴 결과인 것 같고요. 또 탄수화물을 좀 편하게 먹었기 때문에 수분 보유가 늘어나게 된 것도 체중 증가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단주 만 2년인 2020년 9월, 바로 며칠 전인데요.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체중이 55.2kg인데 체지방량이 10.8kg로 2018년 8월에 비해 6kg 정도 줄어 있습니다. 골격근량 역시 24kg대로 비슷하고요. 역시 체지방만 고스란히 빠졌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눈바디를 비교해보면 좀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비포 사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요. 이렇게 다시 보니까 저도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케이스 하나만 가지고 일정한 결론을 도출할 수야 없겠지만 제 경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식단이 조금 느슨하다고 해도 술을 끊으면 체지방은 줄기 시작한다는 거고, 거기에 식단까지 제대로 유지하기 시작하면 체지방 감량이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알코올을 마시고 있을 때는 간이 모든 것을 멈추고 알코올 분해를 제1순위로 두고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술 이외의 독소를 해독하는 일이라던가 에너지 대사, 소화 흡수, 영양 대사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또 술을 해독하느라 제대로 해독되지 않은 독소들이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면서 비만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죠. 또 술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역시 장기적으로는 살이 찌는 원인이 되고요. 또 만약에 선호하시던 주종이 맥주나 막걸리 같은 양조주일 경우 더더욱 말할 것 없이 혈당 상승으로 인한 체중 증가, 특히
아주 쉽게 복부 비만이 되기도 하죠. 술의 연쇄작용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술을 마시면 저혈당 구간에서 혈당을 올리는 달달한 음식이나 탄수화물이 상당히 땡기게 되죠. 다들 아마 경험 있으실 거예요. 술만 마시면 뭐가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막 과자 먹고 빵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막 다음날 기억도 안 나는데 먹은 흔적들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술을 끊으면 이런 연쇄작용이 전부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체지방 감소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술 끊으면 살찔까봐 술을 못 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술 끊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시기에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체중이 실제로 증가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체지방이 증가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응 시기를 지나서 단주 생활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식단을 조절할 스스로의 힘이 생겨서 어느 정도 식단 관리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살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가 걱정이 돼서 장기적인 이득을 포기하는 건 아무래도 어리석은 선택이겠죠. 여러분도 꼭 장기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